이 건방진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주둥아리를 놀려. 거친 바닷바람이 몰아치는 마라도함의 비행갑판 위, 한 남자의 고함 소리가 제트 엔진 소음마저 뚫고 날카롭게 울려 퍼집니다. 해군 중령 한태욱의 눈은 살기로 번들거리고 그의 묵직한 전투화는 이미 허공을 가르고 있습니다. 퍽! 둔탁한 타격음이 파도 소리에 묻힙니다. 명치를 가격당한 왜소한 체구의 여군이 외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진짝처럼 뒤로 밀려납니다. 하필이면 그녀의 등 뒤에는 안전난간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균형을 잃은 그녀의 몸이 허공으로 기울어집니다. 공포에 질린 눈동자가 찰나의 순간 중령과 마주치지만 그는 손을 뻗는 대신 비릿한 미소를 지을 뿐입니다. 수십 미터 아래 시퍼런 바다가 아가리를 벌리고 그녀를 기다립니다. 곧이어 하얀 물보라가 일어났다가 순식간에 검푸른 파도 속으로 사라집니다. 한태욱 중령은 난간 아래를 힐끗 내려다보며 바닥에 가래침을 퇴 하고 뱉었습니다. 재수없게. 야, 가서 보고해. 훈련 중 실족사라고. 시체는 조류에 휩쓸려 못 찾았다고 해. 그는 귀찮은 쓰라기를 치웠다는 듯 거만하게 뒤돌아섭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방금 자신이 차가운 바다로 던져버린 그 건방진 여군이 대한민국 해군 서열 4위 제7기동 전단 사령관 윤서연 중장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바다는 그녀의 무덤이 아니라 그녀가 가장 강력해지는 고향이었습니다. 방금 그 발길질은 중령 자신의 파면 명령서에 도장을 찍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감상을 아래 댓글로 망설임 없이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신다면 제게는 더 큰 기쁨이 될 겁니다. 거대한 회전 날개가 공기를 찢어발기는 굉음이 고막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회색빛 군용 헬기, 마리논의 차가운 기체 안은 터빈 엔진이 뿜어내는 열기와 진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열린 해치 너머로 보이는 것은 끝없이 펼쳐진 검푸른 바다뿐입니다.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넘실대는 파도는 마치 금방이라도 이 작은 쇠붙이를 집어삼킬 듯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헬기 구석, 화물 칸 쪽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여군이 있습니다. 그녀는 낡고 색이 바랜 전투복을 입고 무릎 위에는 더블백 하나를 꽉 끼안고 있습니다. 모자챙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는 맨 얼굴에 며칠 동안 햇볕에 그을린 듯 거칠어 보입니다. 그녀의 어깨에 붙은 계급장은 가장 낮은 이등병, 작대기 하나가 외롭게 박혀 있습니다. 이름표에는 박태민이라는 가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의 수평선을 응시합니다. 보통의 신병이라면 헬기의 굉음과 흔들림에 겁을 먹고 멀미를 할 법도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지나칠 정도로 고요합니다. 아니, 고요함을 넘어 맹수의 눈빛처럼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윤서연. 대한민국 해군 제7기 기동전단 사령관, 별이 3개, 중장 계급장을 단 살아있는 전설. 해군 사관학교 수석 졸업, UDTCL 위탁교육 수료, 소말리아 해역 호송 전대장 역임. 그녀가 거쳐온 이력서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 해군의 역사이자 서해의 발길이라는 별명이 왜 붙었는지를 증명하는 피와 땀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어깨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별 대신 초라한 작대기 하나가 붙어있을 뿐입니다. 윤서연은 무릎 위에 올려둔 거친 손을 내려다봅니다. 굳은 살이 박히고 마디가 굵어진 손, 3스타가 된 이후로는 펜을 잡거나 지휘봉을 잡는 일이 더 많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이 군인이라는 사실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군대는 썩어가고 있다. 그녀가 속으로 뇌거립니다. 헬기의 소음 속에서도 그녀의 내면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울립니다. 일주일 전 그녀의 사령관실로 배달된 익명의 투서 한 통. 발신인이 없는 그 편지에는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 예하 상륙 기동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타, 가혹행위, 성추행,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기 위한 조직적인 은폐와 뇌물수수, 그 정점에는 대대장 한태욱 중령이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헌병대를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감찰실을 동원해 한바탕 뒤집어 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태욱은 단순한 비리장교가 아니었습니다. 여당 실세 의원인 김진태의 조카이자 군내 사조직인 청룡회 핵심 멤버. 어설픈 감찰로는 꼬리 자르기로 끝날 것이 뻔했고 증거는 순식간에 인멸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미끼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가장 더러운 바닥을 직접 확인하기로, 사령관의 권위를 벗어던지고 짐승들의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슈... 헬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기체가 급격히 기울어지며 중력이 몸을 짓누릅니다. 윤서연은 창밖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저 멀리 안개 속에서 거대한 강설의 섬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 길이 199m, 배수량 1만 4천 톤. 갑판 위에는 수직 이착륙기와 헬기들이 도열해 있고 선체 곳곳에 촘촘히 박힌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가 위용을 자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웅장하고 든든한 대한민국 안보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윤서연의 눈에는 그 강철 덩어리가 거대한 감옥, 아니 썩은 고름이 가득 찬 환부처럼 보입니다. 착륙 3분 전 전원 안전벨트 확인. 승무원이 고함을 지르며 수신호를 보냅니다. 윤서연은 짐짓 당황한 척하며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조이는 신용을 합니다. 그녀의 옆에 앉아있던 다른 신병이 겁에 질려 헛구역질을 하자 그녀는 등을 토닥여주는 연기를 합니다. 괜찮아. 심호흡해. 우엑! 신병은 결국 봉투에 개워내고 맙니다. 시큼한 냄새가 헬기 안을 진동하지만 윤서연은 눈살을 찌푸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 냄새보다 더 역겨운 냄새를 맡으러 가는 길입니다. 권력에 취해 부하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썩은 내, 돈과 향응에 찌든 탐욕의 냄새. 마라도함의 비행 갑판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갑판 요원들이 형형색색의 조끼를 입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개미떼처럼 보입니다. 유도 요원의 수신호에 맞춰 헬기가 천천히 하강합니다. 바퀴가 갑판에 닿는 순간의 충격이 엉덩이를 타고 전해집니다. 쿵! 착륙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잦아들고 로터의 회전이 느려집니다. 승무원이 해치문을 열자 바다의 짠내와 매캐한 항공유 냄새가 섞인 강렬한 바람이 들이닥칩니다. 신병들 하차, 빨리빨리 움직여! 승무원의 독촉에 신병들이 허둥지둥 더블백을 메고 일어납니다. 윤서연도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그들 틈에 섞입니다. 지금부터 그녀는 사령관 윤서연이 아닙니다. 어리바리하고 희범된 이등병 박태민입니다. 그녀가 갑판에 발을 디디는 순간 마라도함의 거대한 위용이 그녀를 압도하듯 굽어봅니다. 드넓은 갑판,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는 아일랜드, 그리고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긴장감. 하지만 윤서연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이 긴장감은 전시의 치열함이 아닙니다. 무언가에 억눌린 숨막히는 공포의 기운입니다. 병사들의 표정에는 생기가 없고 간부들의 눈빛에는 오만함이 서려 있습니다. 그녀가 대열에 맞춰 걸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야, 거기 동작 봐라! 빠져가지고! 갑판 한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윤서연이 곁눈질로 보니 중사 한 명이 일병으로 보이는 병사의 조인트를 군화발로 사정없이 걷어차고 있습니다. 퍽! 퍽!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병사는 고통에 얼굴을 일그러뜨리면서도 부동 자세를 유지하려 애씁니다. 주변을 지나가는 장교들은 그 모습을 보고도 못 본 척, 아니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무심하게 지나쳐갑니다. 윤서연의 눈썹이 꿈틀거립니다. 주먹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당장 달려가서 저 중사의 멱살을 잡고 방관하는 장교들의 정강이를 걷어차지고 싶습니다. 참아, 아직은 아니야. 더 깊이 들어가야 해.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입니다. 지금 나서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무력한 이등병의 연기를 계속하며 인솔자를 따라 선실 내부로 들어갑니다. 좁고 복잡한 미로 같은 선내 복도. 습하고 눅눅한 공기가 피부에 발라붙습니다. 지나가는 병사들이 신병들을 힐끔거리며 수근거립니다. 그들의 눈빛은 환영이 아닌 또 새로운 장난감들이 왔구나 하는 조롱과 연민이 섞여 있습니다. 신병들은 삼생활관으로 이동한다. 대대장님 환영식 있으니까 군장 풀고 바로 집합해. 알았어? 인솔하사가 껌을 짝짝 씹으며 말합니다. 환영식. 그 단어가 주는 불길한 뉘앙스. 윤서연은 직감합니다. 그 환영식이라는 것이 결코 따뜻한 다과회가 아님을. 삼생활관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 새도 없이 집합방송이 울립니다. 필승, 상륙기동대대 전 병력, 지금 즉시 비행갑판으로 집합, 반복한다.
전 병력 갑판 1분 늦을 때마다 선착순 열바퀴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병사들이 미친 듯이 뛰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공포의 질주. 윤서연도 그 흐름에 휩쓸려 다시 갑판으로 향합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호흡을 조절합니다. 심장 박동을 낮추고 눈빛에 살기를 지우고 완벽한 먹잇감으로 위장합니다. 갑판에는 이미 수백 명의 병사들이 오와 열을 맞춰 정렬해 있습니다.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전투복 깃을 때립니다. 파도 소리가 요란하지만 정렬한 병사들 사이에서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대열의 맨 앞 단상 위에는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팔짱을 낀 채 거만하게 다리를 벌리고 선 남자. 한태욱 중령입니다. 윤서연은 모자챙 아래로 그를 훔쳐봅니다. 보고서에 있던 사진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탐욕스럽게 생긴 얼굴입니다. 잘 다려진 정복은 그의 몸에 딱 맞아떨어지지만 그 안에서 풍기는 기운은 군인이 아닌 양아치 두목의 그것입니다. 한태욱의 옆에는 아까 병사를 폭행하던 중사와 몇몇 위관급 장교들이 아부하는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한태욱이 손가락을 까딱하자 부관이 마이크를 대령합니다. 날씨 좋네. 한태욱이 삐딱하게 마이크를 잡고 씹어뱉듯 말합니다. 오늘 신병들이 왔다지? 어디 보자. 우리 귀여운 새끼들 얼굴 좀 보자. 그가 천천히 단상 아래로 내려옵니다. 또각 또각. 구두굽 소리가 병사들의 심장을 조여옵니다. 그는 신병들이 서 있는 줄로 다가와 한 명 한 명 얼굴을 훑어봅니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듯한 무례한 시선입니다. 옆에 있던 신병이 긴장한 나머지 침을 꼴꺽 삼키자 한태욱이 멈춰섭니다. 야, 너 지금 침 삼켰냐? 내가 말하는데 목구멍에 침이 넘어가? 이병 김민수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군대가 장난이야? 한태욱이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지휘봉으로 신병의 철모를 탁 하고 칩니다. 엎드려. 신병이 덜덜 떨며 차가운 강철 바닥에 엎드립니다. 대가리 박아. 일명 원산폭격. 머리를 바닥에 박고 뒷짐을 지는 가혹행위. 요즘 군대에서는 사라졌다고 선전하는 그 악습이 이곳에서는 버젓이, 그것도 대대장이 직접 지시하고 있습니다. 대대장님 말씀하시는데 긴장이 풀려가지고 쯧쯧. 한태욱은 혀를 차며 다시 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윤서연의 앞에 멈춰섭니다. 윤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바닥에 고정합니다.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저놈의 턱을 올려치고 싶은 충동을 온몸의 근육이 경직된 탓입니다. 여자네. 한태욱의 목소리에 끈적한 흥미가 실립니다. 고개 들어봐. 윤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그녀는 최대한 겁에 질린 눈빛을 연기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깊은 눈동자 속에 숨겨진 수십 년간 바다를 호령했던 제독의 기백은 완전히 감춰지지 않습니다. 한태욱이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고 윤서연을 훑어봅니다. 이름이 뭐야? 이병, 박, 태, 민. 목소리 봐라. 깡다구 좀 있게 생겼는데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아주 건방져. 한태욱이 윤서연의 턱을 지휘봉 끝으로 툭툭 건드립니다. 여군이라고 봐주는 거 없다. 내 배에서는 여자도 남자도 없어. 내 말 안 들으면 다 개새끼야. 알았어? 지휘봉이 턱을 찌르는 불쾌한 감촉. 윤서연의 어금니가 꽉 깨물립니다. 대답 안 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지. 명심하겠습니다. 대대장님이지. 다시. 명심하겠습니다. 대대장님. 한태욱은 피식 웃으며 윤서연의 어깨를 툭 칩니다. 잘해라. 내 눈에 띄지 말고. 쥐도 새도 모르게 바다밥 되는 수가 있으니까. 그는 킬킬거리며 뒤돌아섭니다. 주변의 간부들도 따라 웃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갈매기 울음소리처럼 시끄럽고 거슬립니다. 윤서연은 멀어지는 한태욱의 등 뒤를 노려봅니다. 바다밥? 그녀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서늘한 미소가 스칩니다. 그래, 누가 바다의 밥이 되는지 곧 알게 될 거다. 한태욱. 바람이 거세집니다. 마라도함이 큰 파도를 만나 휘청거립니다. 하지만 윤서연의 두 다리는 갑판에 뿌리를 내린 듯 흔들리지 않습니다. 폭풍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사냥꾼이 사냥터에 들어왔습니다. 먹잇감들은 아직 자신들을 쫓기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맹수 앞에서 재롱을 떨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더블백끈을 꽉 쥡니다. 오늘 밤 이 배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부터 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한태욱이 감추고 있는 추악한 비밀의 꼬리를 반드시 잡을 것입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해질 무렵의 마라도함 비행 갑판은 지옥의 아가리처럼 검붉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떨어지는 태양은 바다를 피로 물들이듯 적시고 거센 해풍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갑판 위에 서 있는 병사들의 뺨을 후려칩니다. 털썩, 쾅! 거대한 파도가 선체를 때리는 소리가 마치 거인의 망치질처럼 둔탁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 소음에 섞여 누군가의 억눌린 신음소리와 살과 살이 부딪히는 타격음이 간헐적으로 들려옵니다. 갑판 중앙 헬기 이착륙장 마크 위 수십 명의 병사들이 얼차려를 받고 있습니다. 차가운 강철 바닥에 머리를 박고 뒷짐을 진 채 그들은 인간이 아닌 조형물처럼 굳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팔다리는 극한의 고통으로 인해 사시나무 떨듯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대열의 맨 앞 한 명의 병사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제 갓 입대한 지 한 달도 안 된 하사 강민호입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채 중사 2명에게 군화발로 걷어차이고 있습니다. 퍽, 퍽. 죄송합니다. 강민호 하사는 몸을 웅크리며 비명을 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부를 강타하는 군화의 앞코는 자비가 없습니다. 야, 소리가 작다? 아프냐고! 가해자인 중사는 킬킬거리며 강 하사의 헬멧을 짓밟습니다. 이 새끼가 감히 대대장님이 지나가시는데 눈을 마주쳐. 눈깔이 썩었냐? 교육 좀 다시 받아야겠지.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단지 한태욱 중령의 기분이 나빴다는 것, 그리고 강 하사가 운 나쁘게 그 시선에 걸렸다는 것, 그것이 이 폭력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주변의 다른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끔 감거나 고개를 돌립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습니다. 나서는 순간 다음 타겟은 자신이 될 것임을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대열의 끝자락 이등병 박태민이라는 이름표를 단 윤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그녀는 모자챙 아래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뭅니다. 피맛이 입안에 번집니다. 그녀가 이곳에 온 목적은 잠입 수사입니다. 정체를 들키지 않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지금 나서면 모든 계획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참아, 윤서연. 넌 지금 사령관이 아니야. 넌 이등병이야.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주먹을 꽉 쥡니다. 하지만 강 하사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귓가를 파고들 때, 그리고 그를 짓밟는 중사들의 웃음소리가 뇌리를 긁을 때, 그녀의 이성보다 군인으로서의 본능이 먼저 반응하고 맙니다. 부하가 부당하게 당하는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지휘관의 직무유기다. 아니,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그만하십시오. 날카롭고도 단호한 외침이 바람 소리를 가르고 갑판 위에 울려 퍼집니다. 순간 구타를 하던 중사들의 발길질이 멈춥니다. 엎드려 있던 병사들이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듭니다.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난 곳 대열의 끝으로 집중됩니다. 그곳에는 왜소한 체구의 이등병 박태민이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중사 하나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다가옵니다. 뭐야, 지금 누가 짖었냐? 너냐, 신병? 그는 윤서연의 코앞까지 다가와 위협적으로 쏘아붙입니다. 윤서연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봅니다. 이병 박태민, 부당한 가혹행위는 군법 위반입니다. 강 하사님은 규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정적. 갑판 위에는 파도 소리만이 흐릅니다. 이등병이, 그것도 갓 전입 온 신병이 고참 부사관에게 군법을 운운하며 대들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사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오릅니다. 이 미친 새끼가 돌았냐? 군법, 여기가 법정이야. 야, 이 새끼 교육 누가 시켰어? 중사가 손을 들어 윤서연의 뺨을 때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손은 허공에서 멈춥니다. 갑판의 어둠 속에서 저승사자보다 더 서늘한 기운을 풍기는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각, 또각, 또각. 그 규칙적인 구두굽 소리에 중사들은 화들짝 놀라며 차렷 자세를 취합니다. 필승! 대대장님! 한태욱 중령입니다. 그는 한 손에 담배를 들고 다른 한 손은 주머니에 꽂은 채 느릿하게 다가옵니다. 해풍에 휘날리는 그의 장교 정복 코트 자락이 마치 악마의 날개처럼 보입니다. 그는 윤서연의 앞에 멈춰 섭니다. 담배 연기를 그녀의 얼굴에 후 하고 뿜어냅니다. 매캐한 연기가 윤서연의 시야를 가립니다.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있어서 와봤더니 또 너냐? 한태욱이 비릿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아까 그 눈빛 더러운 년, 박태민이라고 했나? 이병 박태민. 그래, 태민아. 군법이 어쩌고 어째. 네가 판사라도 되냐? 아니면 인권위원회에서 나왔어. 한태욱은 킬킬거리며 윤서연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쿡쿡 찌릅니다. 여기는 내 배야, 내 왕국이라고. 내 말이 곧 법이고 헌법이야. 그런데 감히 쥐새끼 같은 이등병 나부랭이가 내 구역에서 법을 논해.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광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계집년들이 군복 입고 설치는 거야. 집에서 밥이나 하고 애나 볼 것이지 어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더럽혀. 너 같은 걸레들은 그냥 세탁기나 돌리면 딱인데 말이야. 저열하고 천박한 모욕. 단순히 그녀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여군을 모독하는 발언입니다. 윤서연의 눈썹이 꿈틀거립니다. 그녀의 내면에서 사령관의 자아가 끓어오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아니, 참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자가 지휘관이라니, 이런 자에게 수백 명의 병사들의 목숨이 맡겨져 있다니. 윤서연은 고개를 들고 한태욱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이등병의 것이 아닙니다. 수만 명의 적군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장군의 패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중령님. 윤서연의 목소리가 낮고 묵직하게 깔립니다. 그 톤의 변화에 한태욱이 멈칫합니다. 성별을 떠나 우리는 모두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입니다. 지휘관의 권위는 폭력과 억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책임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중령님이 하시는 행동은 지휘권 남용이자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계집년들이 군복 입고 설치는 거야. 집에서 밥이나 하고 애나 볼 것이지 어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더럽혀. 너 같은 걸레들은 그냥 세탁기나 돌리면 딱인데 말이야. 저열하고 천박한 모욕. 단순히 그녀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여군을 모독하는 발언입니다. 윤서연의 눈썹이 꿈틀거립니다. 그녀의 내면에서 사령관의 자아가 끓어오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아니, 참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자가 지휘관이라니, 이런 자에게 수백 명의 병사들의 목숨이 맡겨져 있다니. 윤서연은 고개를 들고 한태욱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이등병의 것이 아닙니다. 수만 명의 적군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장군의 패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중령님. 윤서연의 목소리가 낮고 묵직하게 깔립니다. 그 톤의 변화에 한태욱이 멈칫합니다. 성별을 떠나 우리는 모두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입니다. 지휘관의 권위는 폭력과 억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책임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중령님이 하시는 행동은 지휘권 남용이자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가판 위의 모든 병사들이 숨을 멈춥니다. 이등병이 대대장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글자도 틀린 말 없이 논리 정연하게. 그 기세에 눌려 한태욱은 잠시 할 말을 잃습니다. 뭐? 한태욱의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논리로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납니다. 부하들 앞에서, 그것도 가장 밑바닥인 이등병에게, 그것도 여군에게 망신을 당했다는 수치심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이 건방진년이! 한태욱이 괴성을 지르며 윤서연의 멱살을 잡습니다. 네가 지금 누굴 가르치려 들어? 내가 누군 줄 알아? 내 삼촌이 누군 줄 아냐고? 배경이 당신의 무능함을 가려주지는 않습니다. 윤서연은 멱살이 잡힌 채로도 차갑게 응수합니다. 이 손 놓으십시오. 군복을 입을 자격도 없는 당신 같은 자에게 잡힐 옷깃이 아닙니다. 닥쳐! 이성이 끊어진 한태욱이 윤서연을 밀칩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주먹을 휘두릅니다. 퍽! 윤서연은 피하지 않습니다. 막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녀가 무술 실력을 드러내면 그를 제압할 수는 있겠지만 하극상이라는 명분을 주게 됩니다. 그녀는 그가 선을 넘기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를 기다리며 고스란히 그 폭력을 받아냅니다. 입술이 터지고 피가 흐릅니다. 광대뼈에 멍이 듭니다. 하지만 그녀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서서 그를 노려볼 뿐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 한태욱을 더욱 미치게 만듭니다. 때려도 굴복하지 않는 눈, 공포가 없는 눈. 죽어버려.
한태욱은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그의 눈에 갑판 가장자리에 열려있는 안전 난관이 들어옵니다. 평소 쓰레기 투기를 위해 불법적으로 개방해둔 곳입니다. 악마적인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칩니다. 저 눈빛 없애버려야 해. 이년은 내 권위에 대한 도전이야. 본보기를 보여줘야 해. 한태욱은 윤서연의 머리채를 잡고 난간 쪽으로 질질 끌고 갑니다. 이리 와. 네가 그렇게 똑똑해? 그럼 바다한테도 한번 설교해봐. 중령님, 안 됩니다. 거기는. 옆에 있던 중사가 기겁하며 말려보지만 한태욱은 그를 걷어차 버립니다. 비켜. 누가 왕인지 보여주겠어. 한태욱은 윤서연을 난간 끝 낭떠러지 앞에 세웁니다. 발밑에는 검푸른 바도가 하얀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높이는 아파트 10층 높이, 떨어지면 즉사하거나 운 좋게 살아도 스크류에 말려 들어갈 수 있는 치명적인 위치입니다. 거센 바닷바람이 윤서연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립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다만 한태욱의 눈을 마지막까지 응시합니다. 후회하게 될 거다, 한태욱. 그녀가 반말로 나지막이 경고합니다. 뭐? 인연이 끝까지? 한태욱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잘 가라, 이 건방진 걸레야. 지옥에 가서도 그 잘난 군법이나 떠들어. 한태욱은 온 힘을 다해 윤서연의 복부를 걷어찹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윤서연의 몸이 허공으로 붕 뜹니다.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갑판 위의 병사들이 아 하고 비명을 지릅니다. 윤서연의 시야에서 마라도함의 거대한 선체가 멀어집니다. 한태욱의 광기 어린 웃음, 병사들의 공포에 질린 얼굴들이 슬로우 모션처럼 지나갑니다. 중력 가속도가 그녀를 잡아당깁니다. 귓가에는 바람소리만이 윙윙거립니다. 끝이 아니다. 그녀는 눈을 감지 않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전신을 감쌉니다. 첨벙! 거대한 물보라가 일며 그녀는 바닷속으로 사라집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폐부로 밀려 들어오고 칠흑 같은 어둠이 그녀를 삼킵니다. 갑판 위에서 한태욱은 난간을 잡고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하얀 거품만이 남은 바다. 크하하! 봤냐? 봤어? 나한테 대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는 병사들을 향해 소리칩니다. 잘 들어. 이년은 훈련 중에 발을 헛디뎌서 실족한 거야. 내가 구하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어. 알았어? 누구라도 다르게 말하는 새끼는 전현이랑 똑같이 만들어줄 테니까. 병사들은 공포에 지녀 고개를 끄덕입니다. 감히 누구도 반항할 수 없습니다. 한태욱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어깨를 으쓱입니다. 아, 속 시원하다. 야, 회식 준비해. 오늘은 술맛이 좋겠어. 그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선실로 들어갑니다. 병사들은 하나둘 흩어지며 바다를 향해 묵념을 올립니다. 그들은 박대민이라는 용감했던 이등병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그녀에게 바다는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별명 서해의 발키리. 그녀는 물에서 태어나 물에서 자란 유디티슬 역사상 최초의 여성 수료자이자 맨몸으로 상어를 쫓아냈다는 전설의 주인공입니다. 바다 깊은 곳, 가라앉던 윤서연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소금물에 젖은 그녀의 눈동자는 충혈되어 붉게 빛나지만 그 안에는 생존 본능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발을 굴러 물살을 찹니다. 그녀의 몸이 수면 위로 솟구쳐 오릅니다. 푸하! 거친 숨을 토해내며 윤서연은 물 위에 뜹니다. 차가운 파도가 얼굴을 때리지만 그녀는 마라도함의 거대한 스크류가 일으키는 와류를 능숙하게 피합니다. 그녀의 시선은 멀어지는 마라도함이 아니라 어둠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그림자를 찾습니다. 배의 우현, 100m 떨어진 곳, 파도 사이에 위장막을 치고 대기 중이던 고속 단정 한 척이 보입니다. 그녀의 충실한 부관 최대위가 대기하고 있는 배입니다. 윤서연은 팔을 들어 신호를 보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한태욱은 그녀를 바다에 버렸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그녀를 깨운 것입니다. 잠자던 용의 영린을 건드린 대가. 바다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린 거대한 분노의 해일이 이제 곧 마라도함을 덮칠 것입니다. 윤서연은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주먹을 꽉 쥡니다. 기다려라, 한태욱. 내 발로 걸어 올라가서 네 놈의 그 더러운 목을 쳐주마. 그녀의 눈빛은 칠흑 같은 밤바다보다 더 깊고 더 어두운 살기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마치 진군가처럼 그녀의 심장을 두드립니다. 복수의 시간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짠! 크리스탈 잔이 부딪히는 청아한 소리가 밤바다의 파도 소리에 묻혀 은밀하게 울려 퍼집니다. 이곳은 마라도함의 함교 아래
일만 사병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장교 휴게실. 평소라면 작전 회의가 열려야 할 신성한 공간이지만 지금 이곳은 비릿한 욕망과 승리감에 취한 자들의 사적인 연회장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조금 전 한 생명을 집어삼킨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시치미를 떼고 무심하게 너울거리고 있습니다. 실내의 조명은 은은하게 낮춰져 있고 최고급 위스키의 호박색 액체가 잔 속에서 찰랑거립니다. 한태욱 중령은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다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술 기운으로 불그스름하게 달아올랐고 입가에는 제어할 수 없는 웃음이 실룩거립니다. 그가 방금 전 가판에서 저지른 살인에 대한 죄책감은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가신 벌레를 잡아 죽인 후의 개운함만이 가득합니다. 하하하, 아까 보셨습니까? 그년 떨어질 때 표정? 옆에 앉아있던 작정관 김소령이 비열하게 웃으며 한태욱의 비위를 맞춥니다. 예술이었습니다, 대대장님. 아주 그냥 낙엽처럼 훅 가던데요. 감히 대대장님 멱살을 잡아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그러게 말이야. 요즘 애들은 겁이 없어. 군대가 무슨 캠프인 줄 아나. 한태욱은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킵니다.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뜨거운 알코올이 짜릿한 쾌감을 선사합니다. 그는 빈 잔을 테이블에 탁 내려놓으며 말을 잇습니다. 보고서는 잘 썼지? 물론입니다. 야간 가판 작업 중 너울성 파도에 의한 실족사, 목격자 진술도 다 받아놨습니다. 강민호 하사놈이 좀 징징거리긴 했는데 영창 보내버린다고 겁주니까 바로 도장 찍던데요. 잘했어. 역시 김소령이야. 일 처리가 깔끔해. 한태욱은 만족스러운 듯 김소령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시체는 뭐 조류가 새서 못 찾았다고 하면 그만이고 어차피 고아라며 찾아올 가족도 없는 년 물고기 밥이나 되라고 해. 그들은 낄낄대며 다시 잔을 채웁니다. 휴게실 안은 담배 연기와 알코올 냄새 그리고 썩어빠진 인간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배의 주인이며 이 바다의 신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들을 심판할 수 없다고 믿으며 오늘 밤의 살인을 무용담처럼 떠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그들이 밟고 서 있는 강철 바닥의 반대편, 차갑고 어두운 선체 외벽에서는 기적 같은, 아니 공포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철썩! 쾅! 거센 파도가 마라도함의 거대한 선체를 때립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수면 위로 검은색 고무보트 한 척이 유령처럼 따라붙습니다. 엔진 소리를 죽인 채 파도 소리에 맞춰 접근한 보트 위에는 윤서연의 최측근 보좌관 최현수 대위가 초조한 표정으로 위를 올려다보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제발! 최 대위의 손에는 무전기가 땀으로 젖어 있습니다. 조금 전 윤서연이 바다로 떨어지는 것을 열화상 카메라로 목격한 그는 즉시 구조팀을 대기시켰지만 윤서연은 구조 대신 다른 명령을 내렸습니다. 건져 올리지 마, 사다리 내려. 그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곧이어 물속에서 흠뻑 젖은 검은 그림자가 솟구쳐 올라 보트의 배전에 매달립니다. 윤서연입니다. 푸! 그녀가 거친 숨을 토해냅니다. 바닷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고 입술은 터져 피가 맺혀 있습니다. 젖은 군복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그녀의 몸을 짓누릅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체온을 급격히 빼앗아가고 있어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그 눈빛만은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처럼 뜨겁습니다. 사령관님, 괜찮으십니까? 지금이라도 의무대로. 최 대위가 다급하게 손을 뻗지만 윤서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장비 줘. 짧고 단호한 명령. 최 대위는 마른 침을 삼키며 미리 준비해둔 특수 장비를 건넵니다. 카본 섬유로 제작된 초경량 전술 사다리와 등강기입니다. 윤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장비를 받아 허리춤에 찹니다. 지금 헬기 띄워. 내가 가판에 도착하는 시간과 정확히 맞춰야 해. 1초의 오차도 있어선 안 돼. 알겠습니다. 부디 조심하십시오. 윤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마라도함의 선체 옆면에 늘어뜨려진 비상용 사다리 스커퍼 배수구 쪽에 갈고리를 던집니다. 탁! 갈고리가 걸리는 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힙니다. 이제부터는 인강의 한계를 시험하는 등반입니다.
아파트 10층 높이의 수직 절벽. 그것도 물에 젖어 미끄럽고 배가 흔들릴 때마다 허공에서 춤을 춰야 하는 지옥의 코스입니다. 윤서연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밧줄을 잡습니다. 근육이 비명을 지릅니다. 방금 전 한태욱에게 걷어차인 복부가 찢어질 듯 아파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통을 연료로 삼습니다. 한태욱, 네가 나를 죽이지 못한 게 네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거다. 그녀는 한 손 위를 향해 뻗습니다. 팔 근육이 터질 듯 팽창하고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밧줄에 쓸려 벗겨집니다. 피가 배어나와 밧줄을 적시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습니다. 5m, 10m, 15m. 바람이 그녀의 몸을 사정없이 흔들어댑니다. 귓가에는 윙윙거리는 이명과 함께 20년 전 UDT 훈련 시절 교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옵니다. 포기하고 싶나? 바다가 무섭나? 그렇다면 죽어라. 바다는 약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닥쳐. 윤서연이 이를 악물고 중얼거립니다. 난 죽지 않아. 내가 바로 바다다. 그녀의 손이 마침내 비행 가판의 난간을 잡습니다. 차가운 강철의 감촉.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몸을 끌어올립니다. 다시 휴게실. 술판은 절정에 달해 있습니다. 한태욱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고 있고 부하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세상에 갇혀 밖에서 다가오는 파멸의 그림자를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자, 건배, 우리 위대한 7전단을 위하여. 아니지, 우리 삼촌 김 의원님을 위하여. 위하여. 그들이 잔을 높이 쳐드는 순간 콰당탕! 굳게 닫혀있던 휴게실의 철문이 굉음을 내며 박살이 났습니다. 경첩이 뜯겨나가고 문짝이 바닥에 나뒹굽니다. 노랫소리가 뚝 끊깁니다. 환호성도 멈춥니다. 정적, 모두의 시선이 부서진 문 쪽으로 향합니다. 그곳에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가 서 있습니다. 온몸에서 바닷물을 뚝뚝 흘리며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붉게 충혈된 문을 번득이는 여자. 이등병 박태민. 한태욱의 손에서 마이크가 미끄러져 떨어집니다. 쿵. 스피커를 타고 둔탁한 소음이 울리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가 서 있습니다. 귀? 귀신? 김소령이 뒷걸음질치며 식탁을 엎습니다. 와인병이 깨지고 유리 조각이 튑니다. 윤서연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걸어 들어옵니다. 저벅. 물에 젖은 전투화가 카페 뒤를 밟을 때마다 찌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검은 바닷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습니다. 한태욱은 눈을 비빕니다. 헛것을 보는 게 아닌가 싶어 뺨을 때려봅니다. 아픕니다. 꿈이 아닙니다. 너 어떻게? 한태욱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립니다. 아까의 위풍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눈으로 떨어지는 걸 봤는데, 바다에 빠진 지 30분이 지났는데 어떻게 살아서, 그것도 이 높은 가판 위로 다시 올라올 수 있단 말인가. 윤서연이 한태욱 앞에 멈춰섭니다.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거칠게 쓸어넘깁니다. 드러난 이마와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가 휴게실의 온도를 영하로 떨어뜨립니다. 놀랐나? 중령. 그녀의 목소리는 쉰 듯하면서도 날카롭습니다. 지옥에 갔더니 자리가 없더군. 니놈 자리를 먼저 만들어 놓으라고 돌려보내주던데. 이 미친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공포가 분노로 바뀐 한태욱이 소리칩니다. 야, 뭐해? 잡아! 전현 당장 잡아! 이번엔 진짜 죽여버려! 한태욱의 고함에 멍하니 있던 하사관들과 위관 장교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들은 대략 10명, 윤서연은 혼자, 게다가 부상을 입은 상태, 수적으로 절대적인 우세입니다. 잡아! 죽여! 덩치 큰 상사 2명이 먼저 윤서연에게 달려듭니다. 그들은 공봉을 꺼내 들고 윤서연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우웅! 바람을 가르는 공봉. 하지만 윤서연은 피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반보 앞으로 파고듭니다. 빠릅니다. 눈으로 쫓을 수 없는 속도입니다. 퍽! 윤서연의 주먹이 선두에 선 상사의 명치에 꽂힙니다. 단 한 방. 상사는 컥 하는 소리와 함께 눈이 뒤집히며 앞으로 고꾸라집니다. 뒤따르던 중사가 당황하여 공봉을 휘두르지만 윤서연은 이미 그의 품 안입니다. 그녀는 중사의 팔을 잡아 비틀며 그 반동을 이용해 팔꿈치로 턱을 올려칩니다.
우두둑! 턱뼈가 부서지는 소리. 중사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공중에서 한 바퀴 돌아 바닥에 처박힙니다. 순식간에 2명이 제압당했습니다. 이것은 훈련소에서 배우는 제식 무술이 아닙니다. 실전 살상 무술, 크라브마가와 시스테마가 혼합된 뼈를 부러뜨리고 숨통을 끊기 위한 기술입니다. 남은 장교들이 주춤거립니다. 이등병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저건 인간 병기입니다. 뭐야 전현, 특수부대야? 한태욱이 질린 얼굴로 중얼거립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다는 것을. 다 덤벼. 윤서연이 낮게 으르렁거립니다. 한 명씩 오면 재미없잖아. 내 몸 푸는데도 안 돼. 자존심이 상한 장교들이 일제히 고함을 지르며 달려듭니다. 의자가 날아다니고 술병이 깨집니다. 난장판이 된 휴게실 안에서 윤서연은 춤을 추듯 움직입니다. 날아오는 주먹을 고개만 까딱해 피하고 상대의 힘을 이용해 벽에 처박습니다. 발차기 한 번에 건장한 남자가 탁구공처럼 날아갑니다. 으아! 내 팔! 내 팔! 바닥은 순식간에 신음하는 남자들로 뒤덮입니다. 윤서연은 숨조차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자들을 밟고 넘어 마지막으로 남은 한태욱에게 다가갑니다. 한태욱은 코너에 몰렸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에 있던 권총을 꺼내듭니다. 오지마! 쏜다고! 그가 총구를 윤서연에게 겨눕니다. 하지만 총을 쥔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조준이 되지 않습니다. 쏴봐! 윤서연은 멈추지 않고 다가갑니다. 총구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내 놈이 쏘는 총알보다 내 주먹이 더 빠를 테니까. 으아! 공포에 질린 한태욱이 방화쇠를 당기려는 찰나. 슈팟! 윤서연의 발이 채찍처럼 날아와 한태욱의 손목을 걷어찹니다. 탕! 총송이 허공을 가르고 권총이 바닥에 떨어져 미끄러집니다. 한태욱이 손목을 부여잡고 주저앉습니다. 윤서연은 한태욱의 벅살을 잡아 들어올립니다. 거구의 남자가 종이 인형처럼 딸려 올라갑니다. 놔! 이건 놔! 내가 누군 줄 알아! 우리 삼촌이! 그놈의 삼촌 타령! 윤서연의 주먹이 한태욱의 복부에 꽂힙니다. 헉! 이건 강민호 하사목! 다시 한번 주먹이 안면에 장렬합니다. 퍽! 코뼈가 내려앉고 쌍코피가 터집니다. 이건 감히 내 바다를 더럽힌 대가! 윤서연은 한태욱을 개패드 두들겨 팹니다. 한태욱은 반항조차 하지 못하고 샌드백처럼 맞습니다. 그의 잘라빠진 정복은 피와 술로 얼룩져 걸레가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갑자기 천장이 무너질 듯한 굉음이 들려옵니다. 휴게실의 유리창이 진동으로 깨질 듯이 떨립니다. 단순한 헬기 소리가 아닙니다. 대편대 비행입니다. 창밖으로 거대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밤이 나처럼 환해집니다. 뭐야?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장교들이 눈을 찌푸리며 창밖을 봅니다. 마라도함 상공에 UH-60 블랙호크 헬기 한 대가 제자리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체 옆면에는 선명한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제7기동 전단 사령부. 그리고 갑판 위로 수십 명의 특수 임무대 UDT 대원들이 레페를 타고 쏟아져 내려옵니다. 검은색 작전복을 입고 완전 무장을 한 그들은 순식간에 휴게실 입구를 포위합니다. 꼼짝마! 전원 무장 해제! 바닥에 엎드려! 총구에 달린 붉은 레이저 포인트들이 한태욱과 그의 일당들을 겨눕니다. 휴게실 입구에서 누군가 걸어 들어옵니다. 윤서연의 부관 최현수 대위입니다. 그는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손에는 깨끗한 장군 정복 상의와 모자를 들고 있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한태욱을 밟고 서 있는 윤서연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 경제를 올립니다. 필승! 사령관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령관? 한태욱의 눈동자가 찢어질 듯 커집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김소령의 입이 턱 빠진 듯 벌어집니다. 사령관이라니? 이 이등병이? 최대위는 윤서연에게 정복 상의를 입혀집니다. 젖은 이등병 전투복 위에 걸쳐지는 짙은 남색의 해군 제독 정복. 윤서연은 모자를 받았습니다. 챙 위에 수놓인 금색 장식, 그리고 어깨에 빛나는 계급장, 별 3개, 중장. 윤서연이 천천히 뒤를 돕니다. 그녀의 옷매무새를 다듬는 손길에서 방금 전까지의 야수는 사라지고 냉철한 지휘관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옵니다. 최대위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전원 주목! 대한민국 해군 제7기동 전단 사령관 윤서연 중장님께 대하여 격리해! 정적, 숨막히는 침묵. 한태욱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발로 차고 바다에 던지고 걸레라고 욕했던 그 여자가, 내 눈앞에 있는 이 여자가 자신의 직속 상관이자 해군의 전설인 윤서연 제독이라니.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이건 꿈이야. 한태욱이 덜덜 떨며 웅얼거립니다. 오줌을 지렸는지 바지가 축축해집니다. 윤서연은 한태욱을 내려다봅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합니다. 한태욱 중령.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천둥 같은 위엄이 서려 있습니다. 자네가 아까 그랬지? 내 배에서 내 말이 곧 법이라고? 윤서연은 한 걸음 다가갑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배는 자네 배가 아니야. 국민의 세금으로 건조된 국가의 재산이다. 그리고 그녀는 한태욱의 어깨에 달린 중령 계급장을 손으로 툭 칩니다. 내 바다에서 내 부하를 건드린 자는 그 누구도 살아서 걸어나갈 수 없어. 그게 내 법이야. 제동님, 살려주십시오.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한태욱이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길기 시작합니다. 비굴함의 극치. 아니요, 당신은 알았습니다. 당신은 힘없는 이등병인 줄 알고 죽이려 했습니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 정의가 아닙니다. 윤서연은 뒤에 서 있는 헌병 대장에게 손짓합니다. 한태욱 중령과 그 일당 전원, 즉시 긴급 체포해. 혐의는 상관 살해 미수, 직권 남용, 뇌물수수,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태욱의 눈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군인의 명예훼손, 체포. 헌병들이 들이닥쳐 한태욱과 장교들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철컹, 철커덕. 차가운 금소금이 휴게실에 울려 퍼집니다. 안 돼, 삼촌한테 전화할 거야. 이건 함정이야. 한태욱이 끌려가며 발악하지만 윤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전화해, 마음껏 해. 네 삼촌도 곧 네 옆방으로 가게 될 테니까. 끌려가는 그들의 뒤로 갑판에 모여든 수백 명의 병사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강민호 하사를 비롯한 병사들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이로움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고입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던 악마가 진짜 신에 의해 심판받는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윤서연은 옷깃을 여미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마라도함의 서치라이트가 밤바다를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쥐새끼 한 마리를 잡았을 뿐입니다. 이 뒤에 숨어있는 더 거대한 몸통, 김진태 의원과 그 추종 세력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윤서연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차가운 바닷속에서 죽음을 딛고 올라온 그녀는 이제 예전보다 더 강하고 더 무자비한 바다의 여신이 되었습니다. 청소할 시간이군. 그녀가 나지막이 중얼거립니다. 헬기의 로터 소리가 승전가처럼 밤하늘에 울려 퍼집니다. 마라도함은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맞이했습니다. 진정한 지휘관 윤서연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마라도함의 깊숙한 지하, 보안 등급 1급 구역인 특별조사실. 이곳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하며 금속성의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사방이 두꺼운 강철 격벽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밖에서 벌어지는 파도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전한 고립의 공간입니다. 쾅! 두꺼운 서류 뭉치가 철제 테이블 위로 떨어지며 묵직한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에 수갑을 찬 채 앉아있던 한태욱이 화들짝 놀라 어깨를 움츠립니다. 그의 모습은 처참하게 그지없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배에 왬으로 군림하던 오만함은 사라지고 피 묻은 정복과 퉁퉁 부어오른 얼굴, 그리고 공포에 질려 퀭한 눈동자만이 남아 있습니다. 윤서연 중장이 테이블 건너편에 앉습니다. 그녀는 깨끗한 정복으로 갈아입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은 아까 갑판 위에서의 살기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하얀 장갑을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한태욱, 네가 저지른 짓이 단순히 병사들 괴롭히고 뇌물 좀 받아챙긴 수준이라고 생각하나? 윤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하지만 그 안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네, 저는 그저... 한태욱이 웅얼거리며 눈을 피합니다. 이걸 봐. 윤서연이 턱짓으로 서류 뭉치 옆에 놓인 작은 금속 부품 하나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손바닥만한 크기의 전자회로 기판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조잡하게 납땜이 되어 있고 그을린 자국이 선명합니다. 이게 뭔지 아나? 네? 네가 지난달 성능 개량이라는 명목으로 교체한 램의 핵심 센서다. 정품 가격은 개당 5천만 원. 하지만 우리 기술팀이 뜯어본 결과 이건 중국산 장난감 드론에나 들어가는 5천 원짜리 싸구려 칩이더군. 윤서연의 눈빛이 매섭게 빛납니다. 이 배는 대한민국 해군의 심장이야. 적의 대한 미사일이 날아오면 이 램이 최후의 보루다. 그런데 네가 그 보루를 장난감으로 바꿔놨어. 이건 횡령이 아니야. 1만 4천 톤급 함정과 승조원 300명의 목숨을 팔아넘긴 반역 행위다. 한태욱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립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침이 고입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저는 그냥 위에서 내려온 업체랑 계약만 하라고 해서. 위에서 누구? 윤서연이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며 압박합니다. 삼촌인가? 김진태 의원. 한태욱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곧 긍정입니다. 윤서연은 실소를 터뜨립니다. 역시 그렇군. 국방위 간사라는 작자가 조카를 앞세워 방산비리를 저질러 그것도 국가 안보를 담보로. 윤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녀는 조사실 한쪽 벽면에 설치된 모니터를 켭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와 함께 익숙한 얼굴들의 사진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네 차명 계좌, 페이퍼 컴퍼니, 그리고 김진태 의원 비서실장과의 통화 내역까지 다 확보했다. 네가 살 길은 딱 하나야. 꼬리가 아니라 몸통을 내놔.